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요? 25살 박은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60대 중반의 최태규 회장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 한미소가 남긴 딸. 그 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 혼자 힘겹게 살아왔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단순한 콧노래 한 곡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두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할 그 노래를 낯선 여직원이 부르고 있었던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외곽공업단지에 위치한 대한빨대 제조회사는 겉보기엔 평범한 일회용품 제조업체 같았지만 실제로는 국내 빨대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연 매출 수천억 원을 자랑하는 이 회사의 회장 최태규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제국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오전 8시 30분 최태규는 평소와 같이 정확한 시간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찼고 단호했습니다. 회색 정장에 반짝이는 가죽 구두 그리고 예리한 눈빛은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최태규의 일과는 언제나 공장 점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빨대 하나하나의 품질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거든요. 회장님께서 오십니다. 공장 관리소장 김 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알렸고 순식간에 공장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과 더욱 집중하는 눈빛들. 최태규의 존재감은 이곳에서도 절대적이었죠. 그는 천천히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가 기계 속으로 들어가 얇은 빨대 형태로 뽑혀 나오는 과정부터 색깔별로 분류되어 포장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최태규의 시선은 놓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와 직원들이 작업하는 소음이 어우러져 공장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장 라인 끝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콧노래. 소리가 최태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처음에는 기계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멜로디가 뚜렷해졌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 25살 정도로 보이는 여직원이 빨대를 박스에 정리하면서 무심코 흥얼거리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 순간 최태규의 온몸에 찬 기운이 흘러내렸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최태규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대학생이었던 자신이 첫사랑 연인 한미소와 함께 만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거든요. 세상에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던 특별한 멜로디를 지금 낯선 여직원이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태규는 조용히 그 여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쿵쾅거려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여직원은 최태규가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박은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실례합니다. 최태규의 목소리에 박은지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라면서 노래를 불러서 박은지는 허둥지둥 인사를 하며 사과했지만 최태규의 관심은 온통 그 노래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방금 부르던 노래 어디서 들었습니까? 네. 아,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노래입니다.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거든요. 순간 최태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었다는 말과 그 익숙한 얼굴 윤곽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주었거든요. 최태규는 급하게 박은지의 명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은지 씨, 혹시 어머니 성함이? 하지만 최태규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최태규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불안정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죠.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소와 함께 만든 그 노래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온 최태규는 의자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죠. 그 노래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고 박은지라는 여직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최태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뒤척이며 낮에 들었던 그 콧노래를 떠올렸죠. 박은지라는 여직원의 얼굴과 30년 전 한미소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30년 전 최태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강의실에서 졸음과 싸우며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때의 최태규는 지금처럼 여유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몇 번이나 기워 입은 청바지 그리고 어머니가 떠주신 목도리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지금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거든요. 그런 최태규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경영학 과제를 하던 중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간호학과 학생이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최태규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부르신 노래 제목이 뭔가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을 때 그 학생이 고개를 들어 최태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최태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맑고 깊은 눈동자와 환한 미소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 멜로디입니다. 공부하다가 지루할 때면 자주 흥얼거리거든요. 그 학생의 이름은 한미소였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으로 최태규와 같은 나이였죠.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최태규의 진솔한 모습과 한미소의 따뜻한 성격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거든요. 혹시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도서관 앞 작은 카페에서 말입니다. 최태규의 제안에 한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금세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죠.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하고 주말이면 남산을 올라가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남산 중턱의 긴 계단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계단에서 최태규와 한미소는 특별한 놀이를 만들어냈죠. 태규야, 오늘도 가위바위보 게임 할까? 좋아. 이번엔 내가 꼭 이길 거야.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한 계단 올라가고 지면 한 계단 내려가는 것이었죠. 비기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먼저 계단 꼭대기에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가위바위보. 한미소가 바위를 내고 최태규가 볼을 냈습니다. 아, 내가 이겼어.
한 계단 올라간다. 한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계단을 하나 올라갔죠. 최태규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가위바위보. 이번에는 최태규가 이겼습니다. 신나게 계단을 올라가며 한미소를 따라잡으려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으아, 숨차, 잠깐 쉬자. 한미소가 숨을 헐떡이며 계단에 앉았습니다. 최태규도 옆에 앉아 서울 시내를 바라봤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태규야, 우리 저기 어디선가 성공한 모습으로 살게 될까? 당연하지, 미소야. 우리는 분명히 꿈을 이룰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누던 중 한미소가 즉흥적으로 만든 그 멜로디가 두 사람만의 특별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최태규가 가사를 붙이고 한미소가 멜로디를 다듬어가면서 완성된 노래였죠. 라라라 라라라라라 언젠가 우리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라라 라라라라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노래를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기로 약속했죠. 오직 둘만의 비밀스러운 노래로 간직하기로 했거든요. 태규야, 이 노래는 우리만 알고 있는 특별한 노래야. 훗날 우리가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이 노래를 들으면 서로를 떠올릴 수 있을 거야. 한미소의 말에 최태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헤어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매일 만나는 것이 당연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태규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죠. 특히 최태규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애에 빠져 있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연애는 무슨 연애냐? 아버지 한미소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그만해. 당장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학비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최태규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아들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최태규는 아버지와 몇 번이나 싸웠지만 결국 현실 앞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소를 만난 날 두 사람은 남산 계단에 앉아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계단에서 그렇게 많이 웃고 떠들었던 추억들이 떠올라 더욱 마음이 아팠죠.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렸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미소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규야, 괜찮아. 이해해. 우리 모두 어른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한미소는 마지막까지 최태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었죠.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태규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급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봐도 그 노래의 정체를 알아내지 않고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이 팀장, 포장부에 근무하는 박은지 직원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박은지 직원 말씀이십니까? 네, 바로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이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지시에 곧바로 따랐습니다. 회장이 평범한 일용직 직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이유를 묻기는 어려웠죠. 얼마 후 박은지의 인사기록부가 최태규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최태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지, 25세 충청남도 천안 출신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족관계란을 보는 순간 최태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친 한미소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죠. 최태규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미소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왜 성이 다를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최태규는 다시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부칠란을 보니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부친이 미상이라니. 최태규는 급하게 이 팀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이 팀장, 박은지 직원의 가족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최태규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옛 추억들을 떠올렸죠. 한미소와 함께 걸었던 한강 둔치와 함께 불렀던 그 노래.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시간 후 이 팀장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박은지 직원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칠란에는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어머니께서 3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태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미소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박은지가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혹시 박은지가 어떤 경위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난달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우리 회사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접 때 성실하고 근면한 인상을 주어서 채용하게 되었죠. 최태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미소의 딸이 이렇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박은지가 그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팀장, 박은지 직원과 직접 면담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너무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네, 회장님 언제쯤 원하십니까?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잠깐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팀장이 나간 후 최태규는 다시 박은지의 인사기록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박은지는 한미소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했죠. 정말 한미소의 딸이 맞구나. 최태규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미소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최태규는 집에서도 계속 박은지 생각만 했습니다. 한미소가 어떻게 살았을지, 박은지를 어떻게 키웠을지, 그리고 왜 그 노래를 딸에게 가르쳐 주었을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내일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겠다. 최태규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미소의 옛 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박은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노래의 비밀만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최태규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한미소와의 추억이 박은지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죠. 과연 내일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태규는 회의실에서 박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직원과의 개별 면담 따위는 관심도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었고 무엇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박은지 직원이 왔습니다. 이 팀장의 안내로 박은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공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죠. 깔끔하게 정리한 머리와 다림질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최태규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은지는 여전히 경직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평범한 일용직 직원이 갑자기 회장과 단둘이 면담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나요? 박은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죠. 최태규는 그런 박은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어제 공장에서 들었던 노래가 궁금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노래요. 박은지는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콧노래 때문에 따로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였어요.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최태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박은지는 그런 최태규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던 노래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자주 불러주셨다고요. 혹시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누가 만든 곡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태규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박은지는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와 노래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묻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박은지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최태규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좀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 멜로디가 인상 깊어서 궁금했을 뿐입니다. 혹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최태규가 사과하자 박은지는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많이 슬퍼하셨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자주 부르셨는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박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태규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한미소가 그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어머니께서 그 노래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특별한 사람이요. 박은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언급했던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가끔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 좋은 분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분을 많이 그리워하신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최태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소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왜 그분과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더 좋은 곳에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연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박은지의 말에 최태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미소가 자신을 배려해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때문에 3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박은지 씨, 혹시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갑자기 민감한 질문이 나오자 박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대체 무슨 의도이신가요? 박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태규는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네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최태규가 면담을 마치려 하자 박은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면담이 끝난 후 박은지는 회의실을 나서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에게 보인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왜 하필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지? 박은지는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회장과의 면담 내용을 곱씹어 보니 더욱 이상했거든요. 한편 최태규는 사무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접근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박은지가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최태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박은지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팀장을 다시 불러 박은지의 근무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팀장, 박은지 직원의 근무 태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성실합니다. 지각이나 결근 한 번 없이 항상 정시에 출근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높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도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일을 한다고요? 네, 다른 직원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게실에서 쉬는데 박은지 직원은 항상 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며 일을 계속합니다. 아마 생활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팀장의 말에 최태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미소의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갑자기 나서면 더 의심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박은지 직원이 다른 일도 하고 있나요? 네, 입사 지원서를 보니 저녁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최태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은지가 이중으로 일하면서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그날 저녁 박은지는 평소와 같이 회사 일을 마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응대해야 했죠.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쳤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 회장님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박은지는 편의점에서 한가한 시간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최태규는 박은지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박은지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죠. 물론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일반 손님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밤 9시쯤 최태규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박은지가 계산대에서 졸음을 참으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은지가 인사했지만 최태규인 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소 정장 차림과 달리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최태규는 몇 가지 물건을 골라 계산대로 갔습니다. 총 5,000원입니다. 박은지가 계산을 해주는 동안 최태규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손목이 많이 말라 있었고 얼굴색도 창백했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최태규는 편의점을 나서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한미소의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최태규는 이 팀장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팀장, 박은지
직원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면 어떨까요? 성실한 근무 태도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말입니다. 특별 수당이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평가를 해서 우수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태규는 박은지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박은지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은지는 회사로부터 우수 직원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별 수당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박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실한 근무 태도를 인정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회장과의 면담 이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박은지는 특별수당을 받은 후 며칠 동안 계속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과의 면담 이후 갑자기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박은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에게 보인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은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대학 시절에 쓴 일기였는데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었죠. 호기심에 펼쳐본 일기장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규야, 오늘도 남산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지. 내가 이겨서 먼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우리가 만든 노래를 부르며 서울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 박은지는 일기를 읽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학 시절 태규라는 이름의 남자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라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 회장님 이름이 최태규라고 했는데 박은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회장이 어머니의 옛 연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보인 관심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태규의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반대하신다고 해. 태규는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아. 나도 괴롭지만 태규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규와 헤어진 지 2달이 지났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 하지만 태규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어. 박은지는 일기장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최태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박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박은지는 회사에서 최태규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박은지가 먼저 말을 걸었죠. 회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최태규는 박은지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회장님께서 제 어머니를 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박은지의 직설적인 질문에 최태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어머니 한미소 씨와 대학 시절 알고 지냈습니다. 그럼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것도 아시나요? 최태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은지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최태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은지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어머니가 왜 말씀 안 해주신 건가요? 미소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내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거야. 박은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한 서운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이 교차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해.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다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그날 이후 최태규와 박은지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만나서 한미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아버지, 어머니 일기에 남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어느 일요일 오후 박은지가 제안했습니다. 최태규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가보자. 미소와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두 사람은 남산에 올라 그 옛날 최태규와 한미소가 자주 앉았던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였죠. 여기가 바로 그 계단이구나. 박은지가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최태규는 30년 전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소와 여기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었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지. 일기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요. 박은지가 계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태규도 옆에 앉아 딸과 함께 서울을 내려다봤죠.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볼까요? 박은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최태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미소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니까. 라라라 라라라라라 언젠가 우리 꿈이 이루어질 거야. 아버지와 딸의 목소리가 남산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미소가 남겨준 노래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이어주었던 것이죠. 아버지, 우리도 가위바위보 게임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박은지가 장난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최태규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죠. 좋아, 하지만 내가 이길 거야. 가위바위보. 박은지가 이겼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한 계단 올라가는 모습이 한미소와 똑같았죠. 최태규는 그 모습을 보며 한미소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 미소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콧노래 한 곡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와 딸이 드디어 만날 수 있었고 한미소의 사랑이 두 사람을 영원히 이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